같이 운동을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걔는 스쿼트를 150kg 들고 저는 아직도 100kg 겨우 칩니다. 근데 둘이 같이 술자리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죠. 형 운동하세요? 친구는 억울하다 말을 합니다. 저도 압니다. 걔가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죠. 근데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근육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그 근육들만 골라서 키우는 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주 3일 한 번에 40분 그 이상은 안 씁니다. 정석은 아니에요. 근데 가성비로 이게 최고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몸은 사실 이겁니다. 남자분들은 파워리프팅 대회 나가는 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셔츠를 입었을 때 어깨에서 허리로 딱 떨어지는 라인, 반팔 입었을 때 소매가 팔뚝에 걸리는 그 느낌 다 아실 겁니다. 그 몸의 조건은 딱 3개입니다. 체지방률 15%선 유지, 이게 안 되면 뭐래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어깨 넓이, 또한 여름철엔 팔뚝 굽기, 여기에 하체는 없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까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체 운동 지금은 줄이세요. 시작부터 해창문들에게 욕먹을 소리를 하겠습니다. 주 3회 정도밖에 못 가는 직장인이라면 하체는 줄이시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하체가 필요하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하체는 죽어라 해도 겉으로 금방 티가 안 납니다. 스커트 중량은 늘겠죠. 근데 청바지 입으면은 똑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여자분들 중에서 하체를 그렇게까지 많이 보는 분들이 적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깨는 모든 여자분들이 보기도 하고 몇 달만 제대로 조지면 주변에서 알아챕니다. 야, 너 어깨가 조금 넓어진 것 같다? 이 소리 듣는데 몇 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말려있는 체형이 펴지면서 실질적으로 어깨가 넓어지기도 하거든요. 시간이 무한되면은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주 3일이 한계일 겁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지금부터 우선순위를 매겨드리고자 합니다. S티어, 측면 삼각근. 1순위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어깨 측면입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어깨의 볼록한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가슴도 등도 아니고 이 근육 하나입니다. 여기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어깨가 좋아 보이죠. 근데 대부분 투자를 잘못하고 있어요. 덤벨 숄더 프레스를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깨 측면 운동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프레스는 팔을 앞으로 빼서 위로 미는 동작입니다. 그 방향으로 프레스를 진행하면 많이 개입되는 것은 어깨 앞쪽 전면 삼각근이죠. 근존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프레스 운동은 전면의 활성도가 높고 측면의 활성도는 떨어진다 하는 결과 또한 있습니다. 게다가 어깨 앞쪽은 밀리터리 프레스만 해도 충분히 자극받습니다. 프레스 2개 하면서 시간 몰빵할 이유가 없어요. 정답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머신도 있고 덤벨도 있고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덤벨로 수행할 시에 덤벨이 몸 옆에 내려오는 구간에서 초보자들은 측면 삼각근에 긴장감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렇기에 머신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에 하나 머신이 없다면 덤벨을 이용하시되 너무 다리 옆까지 내리지 마시고 다리에서 살짝 떨어져서 내리시고 내리면서 측면 삼각근에 최대한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A티어, 대흉근. 아무래도 흉곽이 넓어야지만 남자 옷 사이즈도 커지고 전면이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남자의 몸이 정말 좋아 보이는 법이죠. 옷 위로 뚫고 나오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운동 좀 한 것 같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몸을 원하실 겁니다. 저는 대흉근 운동에서 딱 3가지만 추천드릴게요. 먼저 벤치프레스. 고중량을 다루는 만큼 가슴 발달이 있어 푸시업과는 비교 자체가 실례입니다. 그리고 해머 인클라인 머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덤벨 풀오버입니다. 이거 선수들이 거의 다 하는 운동인데 흉곽을 넓게 확장하는데 정말 좋아요. 그 다음 B티어, 등의 중부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턱걸이나 랩풀다운만 깔짝 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등의 두께감과 입체감을 키우는 데는 부족합니다. 광배만 키워놓으면 등의 넓이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옆에서 보았을 때 등의 두께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등 중부 운동은 히바로우와 넓은 그립으로 진행하는 시티드 로우입니다. 특히나 로우 하실 때 팔로 당기지 마세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로우를 팔로만 당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이두 운동 혹은 후면삼각근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당길 때 견갑을 끝까지 모으시고 놓을 때 견갑을 서서히 풀어주세요. 견갑의 가동 범위를 최대로 쓰는 게 핵심이에요. 다만 열어놓은 흉곽이 죽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C티어, 삼두. 여름철에는 반팔을 입다 보니까 팔이 부각되는데요. 남자분들이 이두의 봉우리만 만들려고 죽어라 바벨컬, 덤벨컬만 하십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은 여름철에 마른 남성들이 죽어라 이두만 건들고 있는데 삼두를 하시는 분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두가 없다면은 삼각근과 팔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어깨도 부각되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삼두의 장두를 키워줘야지만 삼두와 삼각근의 경계가 선명해져서 팔도 좋아 보이고 어깨 또한 좋아 보일 겁니다. 제가 삼두에서 장두를 조지는 운동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라인 트라이셉스 이스텐션입니다. 바벨은 이지바를 이용하시는 게 손목 부담이 적으실 거예요. 바벨을 조금 좁게 잡으시고 이마 위로 내려서 그대로 일직선으로 팔을 펴주는 겁니다. 다만 팔을 100% 억지로 펴게 되면은 팔꿈치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팔은 90% 정도만 펴줘도 충분해요. 그래서 루틴을 제가 정리하자면은 어깨는 밀리터리 프레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조지는 겁니다. 가슴은 벤치와 인클라인 머신, 풀오버를 조지는 겁니다. 등은 랩풀다운을 조지고 그 다음 시티드 로우나 히바로우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프론트 랩풀다운 정도를 진행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끝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끝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수가 아니에요. 8번째로 식단에 관해서 말을 안 했었겠죠. 여러분 벌크업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반은 실패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벌크업을 잘못하고 자기는 풍치가 좋다고 만족해 하시는데 그것은 남들이 보았을 때 벌크업이 아니고 하이크업에 불과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근육만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왜 체지방을 적당히 유지를 해야 하냐면은 같은 근육량이어도 체지방이 15% 이하면 근육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체지방이 낮으면 여름철에 반팔 입었을 때 운동한 티가 확 납니다. 너네
보이면 재밌어집니다. 재밌으면은 계속 갑니다. 저랑 같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 10대 명 중에 지금까지 하는 분은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티가 나서 열심히 했고 그 사람들은 티가 나지 않아서 금방 질렸던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사실 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에 최소 1.2g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은 1.5g 정도를 섭취하는 겁니다. 70kg의 남성이라면 최소 84g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했을 때 연구상 추가 이득을 얻기가 어려워요. 닭가슴살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전지, 다리살, 소고기 우둔살, 생선 사서 구워 먹어요. 맛없는 것을 억지로 먹으면 한 달 안에 다 그만둡니다. 살찌는 것은 사실 고기보다 같이 곁들이는 겁니다. 밥 2공기, 소주, 국물에 밥 말아 먹기, 이게 범인이죠. 음료는 무조건 제로로 섭취하는 겁니다. 액상 과당은 포만감도 안 주면서 살만 찌게 합니다. 콜라 하나가 밥 반 공기예요. 햄버거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당연히 감자튀김이랑 콜라는 빼시는 겁니다. 세트를 시킬 바에는 차라리 버거 2개를 드시는 게 더 이득입니다. 라면도 가끔은 괜찮은데 특히 건면은 선수들도 종종 먹기도 합니다. 결국 한 줄로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취향껏 가시고 탄수화물을 조금만 조심하자 이것입니다. 이것만 지키면은 뭘 먹든 크게 살이 찌지 않아요. 또한 아침을 거르고 공복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또한 정답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헐적 단식의 마법은 아닙니다. 공복 시간을 넓게 가져가면은 섭취 칼로리가 줄어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아침을 안 먹는 게 칼로리 계산하기 싫은 사람한테 제일 편한 방법이기도 하죠. 다만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하루에 한 끼 드실 때 치킨과 피자, 콜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넣으면 간헐적 단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9번째, 영양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운동할 때 하나만 고른다 라고 한다면은 크레아틴입니다. 근육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펌핑이 확실히 살고 운동할 때 수행 능력 또한 확실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크레아틴 섭취 시에 얼굴이 붓는다 라고 하선하시는데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의하면 얼굴 부종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에는 부족하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용량은 하루에 3g 정도만 섭취하는 겁니다. 타이밍은 운동 전이나 혹은 운동 직후에 드시는 겁니다. 축적형이라서 그냥 매일 먹는 게 포인트예요. 3주에서 4주를 꾸준히 복용하시면 크레아틴이 내 몸에 차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체감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보충제고요. 안정성도 확인이 되었어요. 다만 신장이 타고나게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섭취를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를 굳이 드신다면은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D 정도, 하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마무리로 정리하자면은 주 3회 정도밖에 운동을 못 가신다면 하체를 조금 줄이고 상체 위주로 몰빵하시는 겁니다. 사례를 하실 때는 머신, 로우는 넓게 잡고 가슴은 벤치프레스, 팔들은 익스텐션. 다만 벤치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다관절 운동은 너무 무게와 개수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단일 관절 운동은 제대로 틀어버리세요. 체지방은 15% 이하를 만들고 단백질은 체중에서 1.2, 여유 있으면은 1.5를 곱해서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하루에 3g 정도를 적용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에 하나 자세가 안 나오고 운동하실 때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은 반드시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세까지 영상으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뭘 버려야 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시간이거든요. 정석대라면은 3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야매라면은 3개월 만에 몸이 좋아진 것 같다 하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3개월 뒤에 댓글로 인증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